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장중에 나온 1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07% 하락한 15,373.19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2.61% 밀린 3,996.96으로 4,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2.28% 내린 1,741.90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월에 56.5와 시장의 전망치 56보다 모두 낮은 것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한 달 전보다 13.2포인트나 급락한 51.2에 그쳤는데 이 같은 하락폭은 1980년 12월 이후 33년 만에 최대입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키사가 집계한 미국의 1월 중 제조 PMI도 시장 기대를 밑돌며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마킷이 집계한 1월 미국 제조 PMI 예비치는 53.7을 기록해 앞선 지난해 12월 확정치와 시장에서 예상했던 55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특히 제조 PMI는 최근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수는 경계 기준점이 되는 50선을 넘겨 제조업 경기가 견조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1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는 혹한으로 인해 1월 판매가 각각 7%와 12%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이탈리아 피아트가 인수를 마친 크라이슬러는 지프 브랜드를 중심으로 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판매 실적이 줄었고 닛산만 선전하는 등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도 엇갈렸습니다. 자넷 옐런 미국 연준 신임 의장이 워싱턴 DC 연준 본부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하고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옐런 의장이 임기 초기에 직면할 가장 큰 과제로 금리 인상 시기 결정과 실업률을 꼽았습니다. 연준은 금리와 관련해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게 되면 금융시장에 거품이 끼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잇따라 부진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가 1.29% 떨어졌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1.39% 급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도 0.69%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황헤드의 최인아입니다. 1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추가 테이퍼링을 결정하자 안 그래도 불안했던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더 확산되는 양상. 어제 우리 코스피도 동반해서 조정을 보였었죠. 사실 1930선 정도에서 꽤 괜찮게 버티는 장 초반 흐름도 있었었지만 중국의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지표마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자 외국인들이 거센 매도세를 펼쳤고요. 선현물 양쪽에서 모두요. 코스피는 20포인트 이상 1% 이상 크게 조정을 보이면서 종가상 1920선도 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파는 일본 증시를 덮쳤었죠. 2%대 이상 일본 증시가 크게 밀렸었고 원달러 환율도 일단 위험자산 회피 심리 현상을 아주 크게 반영을 하면서 하루 만에 14원 이상 폭등하는 모습도 연출을 했었었는데요. 설상 가상이군요. 오늘 입춘인데 갑자기 춥더니만 증시 분위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2월 첫 거래일을 맞아 2%대 3대 지수가 고스란히 밀렸는데요. 미국마저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하죠. ISM에서 집계한 1월 제조업 지수가 8개월 내 최저치였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만 우려를 자아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도 우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걱정되는군요. 출발 증시와헤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청초놈의 증시타파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이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악성고투 하시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각 외국 증권사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소초놈 신장환입니다. 네, 전일 미국의 테이퍼링 후폭풍에도 삼성전자가 장 초반 잘 버텨주면서 1930선 정도만 아주 제한적인 낙폭을 보였다가 중국의 지표가 사실 10시 반 전후에서 아주 안 좋게 나오자 외국인들이 아주 매도 스탠스로 바꿨고요. 코스피는 크게 밀려 1920선도 지키지 못했었는데 문제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안 좋게 나오면서 2%대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어제 말씀하셨던 1900대가 살짝 보이면서 강력하게 매수 타이밍이 찾아올지 궁금하고요. 사실 한 가지 AS 요청을 드리고 싶은 종목도 있습니다. LG전자인데 중국 레노버가 모토로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52주 신저가까지 밀렸거든요. 홀딩을 계속해도 좋을지 전반적인 전략 그리고 LG전자 AS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LG전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종목을 4개 추천했죠? 4개 추천한 중에 이제 한 종목인데요. 걱정 안 하시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악재에 더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중 가격이 이제 45,000원에서 46,000원 가격에서 좋습니다. 줘가지고 7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악재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LG전자는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LG전자 여러분 아다시피 6만 원 초반대는 굉장히 저점은 가격대니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512병 돌아설 때 죄송합니다. 저 감기 걸려가지고 512병 돌아설 때 저점 매수 유용하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대우건설은 제가 추천하자마자 스트레이트로 크게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10% 이상 수익 나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복지부동하고 1900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2판4판입니다. 2판4판이라는 뜻이 죽고 사고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매수 타입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때까지 기다릴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오늘은 동참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가 이제 80일 올랐고 지금 현재 여러분 보다시피 70일 내렸습니다. 마지막 10일인데요. 마지막 10일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 저점 매수는 강력하게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 중 차트 중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최근에 나온 주가 중에 위험 주가거든요. 위험 주가라는 게 위험도 강도 지수입니다. 위험의 강도 지수인데 위험의 강도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극한 상황까지 옵니다. 극한 상황이 보통 한 15 이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위험지수 형태로 봐서는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수에 동참하지만 매수에 동참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지수에 관련된 종목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주가가 예상으로 보면 한 20포인트 전후에서 하락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는 너무 좋은 가격대다. 어제 제가 이제 1930, 1920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1900대 만약에 깨진다면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1900 전후에서도 따라가면서 깨지면서 올라가면 따라가는 매수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한번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 보통 우리가 주가가 역배열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격도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격도를 봤을 때 이격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왜곡된 상태입니다. 왜곡된 상태는 그래서 61이격과 21이격인데요. 61이격과 21이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61이격도 이렇게 과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저는 이 1900포인트에서 바로 하락보다는 한번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매물대가 워낙 층층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워낙 층층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빠지기에는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겁내지 마시고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도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매도에 동참하는 근거지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 자체가 1900 조금 빠지는 1890 이 매물대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
주가가 바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최저 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될 때 돈을 먹는 거지. 뭐 미국 증시 빠지니까 나도 팔고 미국 증시 오르니까 나도 사고 그러면 항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저점 적극 매수에 동참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후행 스팬이 이제 음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음자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번 터치할 것이다. 터치한다는 것은 캔들 차례에 터치를 한번 할 것이다. 터치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가는 1950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어제 제가 이제 복지부동 하면서 어제 시황을 자세히 들어보면 1900까지는 기다리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오늘 만약에 1900 사정권에 온다면은 내가 내 목표선에 온다면 주가가 물을 먹더라도 살 수 있는 우리 직장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이 아침 방송이 10분에서 15분 늘어나고 저도 사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이 15분이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상처 안 주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줄까 그리고 핵심 있는 전달을 내줘가줄까 싶어서 15분 된 후에 제가 이제 2시, 3시 전에 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도 거의 3시에 잤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적극적으로 어제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늘 개입 하락 또는 장대 음봉, 개입 하락 또는 장대 음봉 때는 항시 저점 매수가 유용한 자리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저번에 한번 물 먹고 계속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단타 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옵션에 보면 매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양 옵션 매수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많이 사지 못하고 많이 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기관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걸로 옵션이나 선물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들은 많이 빠져도 문제, 많이 올라도 문제입니다. 많이 빠지니까 풋옵션 매도해서 영원하게 하루에 몇백억씩 먹을 때는 몇십억 먹고 이럴 때는 몇백억 잃는 이런 대참사가 지금 요즘 우리 증권시장에 있는데 제가 굉장히 괴롭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옵션 매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또 풋옵션 매도 이 부분 특히 콜옵션 매도는 뭐 한 100억 정도 먹겠지만 풋옵션 매도에서는 한 500에서 600억 터지는 대참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옵션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지 마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화가 1080원 넘었었죠? 이래 되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력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예상외로 오늘 저점 찍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없는 자리는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삼성전자 130만 원 이하 때는 굉장히 저점까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5분에 130만 돌려요. 이번에 130만 원 올라가면 20일 입장을 안착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130만 원 이하는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천문의 평균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256까지 내려왔어요. 256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251 이상 이하는 항시 땡큐다 이렇게 보내죠. 과연 이게 뭐 246까지 가더라도 주가는 한번 쉽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매물층이 여러분 보이시죠? 2층에 있다. 선물은 이 매물층의 회귀 연락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는 항시 여러분이 2평, 21평이나 61평에 회귀 연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선물 갖고 2평으로 뜯어는 X들은 나쁜 X고 일단 매물대, 특히 매물대에서 흡수하려거든 매물대를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 자체가 257, 256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인데 저점 매수하실 때도 요즘은 해지 매매로 그러셔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이건 다 깨졌을 것 같은데요. 깨질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울 센시장 여러분들 다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종목 특히 선물에 문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가계 차트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오늘 250을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종가는 250을 올릴지 내릴지 한번 봐야 되는데 250을 깨더라도 워낙 지지가 탄탄합니다. 선물의 지지가 굉장히 탄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며칠 250 하방 이탈하더라도 250까지 위로 반등이 쉽게 나올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너무 공포스럽게 이야기시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월피봇이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1890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40까지도 가야 돼. 1840까지는 빠지겠다. 이거는 좀 회의적이고요. 제가 볼 땐 1890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월피봇이 한 달에 보통 움직이는 지수가 100포인트 움직이거든요. 100포인트 움직일 때 과연 하방으로 계속 100포인트가 빠질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번 달은 전량 후광 나오는 자리다. 제가 이제 어제도 기초 한 10일 전후까지는 굉장히 몸조심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결론은 오늘 또 저점에 사지만 수익이 짧게 먹고 한번 치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치고 나오는 그런 장세를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듯이 참 오를 때 작년 그 여름을 뜨겁게 달궈갔죠. 뜨겁게 달궈가지고 여러분 추석 때 주가가 추석 때까지 종합주가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러분 종목의 계속 빠졌죠. 코스닥은. 그리고 정신 못 차릴 사이에 여러분 또 굉장히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 침체의 길이가 거의 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진다는 것은 해득 이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면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주가가 내 종목도 많이 빠지고 우량주도 많이 빠졌다면 우량주로 갈아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번 승부를 봐보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61일평 무섭죠? 61일평에 도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61일평의 도전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참 이 저점, 1950에서 1960짜리에서 반등을 못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저는 한 번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은 뭡니까? 주식은 안 썩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싸움 안 걸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방책을 높이 쌓고 수로를 깊이 판 다음에 성에서 기다리면 최고다. 이 말은 뭡니까? 좋은 주식 갖고 있고 쓸데없이 활 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국의 전쟁 보면요. 과거의 전쟁 보면 복지부동 전쟁이 가장 큰 승리를 많이 거뒀습니다. 제갈공명이 제일 많이 한 전쟁이 성에서 제갈공명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어떤 전쟁이냐면 성에서 적군이 나오지 않을 때 제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우리도 여러분 좋은 주식 갖고 기다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자기가 손 빠르신 분들은 지수 관련 주식 적극적인 1900포인트 차도에서 매수고요. 자기가 자신 없는 분은 오늘 교체 매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계속 버티는 그런 지구전이 필요한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여러분 편에 이 청송촌놈이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간밤 제조지표 부진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지만 오늘 기다렸던 1900대 지수대가 온다면 지수 관련주로 적극적으로 사보자 하셨습니다. 이런 전략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LG전자는 걱정 마시라고 하셨어요. 6만 원대 초반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5일선 돌아서는 그때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코너죠. 오늘의 상한가 이상 종목을 미리 들여다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죠. 이드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이산가족 상봉에 북한이 의외로 화답을 하면서 경협주가 좋아서 추천해 주셨던 대륙 탄도간 미사일 관련된 방산주들이 조금 후장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예상하셨던 대로 제4 이동통신주가 좋았었고 뜻밖의 여수 원유 유출 사고 관련해서 또 폐기물 업체들이 일부 종목 상한가 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자, 오늘은 또 심기일전에서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리라 예상하시는지 종목군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섹터로 소개를 좀 말씀드리면서 AI 관련주들 갭상승으로 5일선 돌파 시에
트레이딩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좀 강했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최근에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쪽으로 매기가 먼저 쏠리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은 대부분 종목들이 현재 21선 근처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21선에서의 반등 그리고 어제 투매에 의한 저점을 좀 잡아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기가레인이었습니다. 연휴 전날 351선을 모두 회복하면서 11선 지지가 나오면서 재료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 기가레인이 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뻗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351선에 대한 지지 여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짧은 공략은 뭐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탑픽주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한 제4이동통신 관련주였는데 이콤텍 시스템이라든지 KDC 어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장중에 한 10%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유지를 했다가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6%까지 상승 후에 마이너스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중요한 게 어제 제가 이 섹터 쪽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일단은 재료가 KIM에서 적격 심사가 통과가 되면서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지속적으로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250원 부분에서는 적극 매수도 좀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재료 이 두 가지로 포인트로 잡고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두 가지 섹터를 좀 들고 나왔는데 두 가지 모두 정치 관련 이슈로 엮여있는 종목들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관련 섹터인데 이번 연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예비 후보 등록이 일단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그에 맞춰서 안철수 관련주 종목들 그리고 전몽주 관련주들까지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지지율도 새누리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 민주당 순으로 나오면서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반짝했던 종목들이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다가 조금은 대밀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중요한 게 현재 코스닥 시장은 지속적인 테마주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코스피 쪽으로 좀 돈이 좀 갈 데가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으로도 뭐 크게 특징적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 있는 뭐 중소형주라든지 IT 부품주라든지 뭐 스몰캡에 대한 큰 특징을 갖는 종목군들이 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주 쪽으로 빠른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치 테마주들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서히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할 만큼 각 당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도 주식시장에서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써니전자나 안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3.5% 써니전자가 한 5.5%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두 종목 모두 윗꼬리 양봉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발성인지 물량 매집인지는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은 적게 매수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 구간이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찔러보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크게 좀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섹터도 정치 관련해서 신공항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신공항 섹터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들어갔었던 정책 관련 이슈도 많았었는데 대선이 당선되고 나서 쏙 하고 공약이 들어가 버려서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모습도 최고가와 최저가가 일단 상당히 좀 많이 가격 차이가 많이 좀 난 상황인데 일단 어제 이슈가 나와준 게 김해공항 이용자가 1000만 명 돌파했다는 뉴스가 어제 보도가 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었었죠. 해서 8월 달까지 일단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이번 달에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중간 발표한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각 지방에서 예를 들면 뭐 남부권 신공항이다, 동남권 신공항이다, 이런 식으로 유치 쟁탈전이 또 나오면서 큰 이슈거리로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타당성 중간검토가 나와준다라는 재료 하나, 그리고 지방선거의 재료 하나, 8월달 타당성 검토 결론까지 일단은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제4 이동통신 관련주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가 있고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눌림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치로 이 신공항 관련주들도 뭐 세우글로벌이라든지 동방성기, 우수 AMS 이런 종목군들 테마주 순환매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급등이 가능한 영역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중에서 오늘 공략할 만한 토픽주를 우수 AMS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경남 밀양의 땅 보유 소식으로 인해서 뭐 신공항 섹터로 한 3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전기차 관련 이슈로도 움직인 종목인데 겹포제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뭐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호전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어제 61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도 일단은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760원에서 한 1,770원 정도, 목표가를 2,100원 정도를 일단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일단 1,660원, 전저점이죠. 전저점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을 해서 정치 테마 쪽으로의 수년매 준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사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치 관련 테마주 순환매 예상하시면서 안철수 테마와 신공항 테마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토픽은 우수 AMS였습니다. 자, 이드코 대표님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봄을 알린다는 절기죠. 입춘이라지만 영하 10도에 초절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수가 등장하는 건 비단 날씨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급감하면서 이제 선진국의 성장 둔화 우려까지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2월 첫 거래일 2%대 급락했는데 이 여파로 우리 장 1,900개 깨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아침입니다. 사야 할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